조우주 장관님의 SNS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를 그 누구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악의적 보도 그리고 도를 넘는 모욕 등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시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오늘 조우주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족쇄를 차고 있는 몸이나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선한 분이 이 정도 발언까지 하실까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의 글이라 보는데요. 반드시 형사처벌은 물론 전례로 남을 정도의 민사소송 비용으로 파탄의 지경까지 가서 평생 그 죄를 후회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우주 법무장관께서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에 대하여 구역질나는 성적 허위 사실과 모욕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회원의 유사한 범죄 행위가 포착돼 형사 고소가 추가로 이루어졌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알렸는데요. 이어 보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하여 이 쓰레기 같은 게시글 내용은 소개하지 않는다며 수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피해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피의자 특정과 처벌을 희망한다며 해당 글을 작성 유포한 자들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원하셨는데요. 조 전 장관께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뒤 비록 족쇄를 차고 있는 몸이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기소된 상태이자 언론 등 공격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적폐들이 많아 극도로 행동을 조심하고 있지만 이번 일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즉 전부 찾아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요. 그대로 조 전 장관은 이들이 악망문, 위장사과문을 가리키는 일베 용어 100번을 올려도 소용없다며 민사소송도 이뤄질 것이라는 말로 형사고발과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조우 전 장관님의 SNS를 보면서 손이 떨리긴 또 오랜만입니다. 솔직하게 단군 이래 최대의 수사팀을 동원하여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결국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별거 아닌 표창장 하나로 기소하던 시점에 상식이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왜 이렇게 깨끗해? 라는 부분을 의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봐, 문제 있구나. 이게 아니라 아니 얼마나 청렴하면 저런 것으로 저렇게 괴롭힐까? 이런 생각을 해야죠. 정말 일반인들도 착하게 죄 하나 안 짓고 살아도 저렇게 털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조우주 장관님의 가족분들은 아주 힘들게 산 겁니다. 전 솔직히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이런 가족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잊었습니다. 반칙의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지위와 그 외모와 그 능력으로 물리치기는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가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사죠. 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데 다운 계약서 한 장, 병역 관련한 비리, 강의 시간에 뻘소리 한 번, 논문 쓸 때 남의 논문 슬쩍 가져오는 것 한 번, 회식 자리에서 이상한 짓 한 번. 아니, 국힘당 애들은 밥 먹듯이 저지른 실수를 조우주 장관님은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 수십 명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며 한 달 동안 압수수색만 수십 건이 넘게 했는데 오히려 털던 자들이 옹색해지고 망했죠. 그 부분으로 검찰개혁이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이 생길 정도로 말이죠. 솔직히 소신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경지입니다. 대선 후보도 저런 검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이 참 저도 아직도 속상한데요. 현재 적폐들은 또 법무장관을 공격하고 있죠. 추미애 장관 건으로 적폐들이 정강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 일본 불매로 자기들 본국이 참교육을 당하니까 조우주 장관 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한 것과 비슷한데요. 그런데 어제 정청래 의원을 보면서 사실 이분이 국회에 없던 지난 4년간 바라던 모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짜 정치입니다. 정말 감사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육사 37기이고 박지만의 친구이며 누나 외의 신혼식, 그리고 그보다 한 기수 아래인 조현천, 즉 503호 정부 시절 군의 핵심이던 자들이 막판 뒤집기를 노렸던 것이 계엄령이죠. 그런데 그걸 다 깨버린 것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박근혜가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입대를 했죠. 여기까지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충돌이라고 신혼식으로 비판하는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언론이 문제인 것인데요. 언론개혁은 힘듭니다. 법으로 딱 막아야 하는데
사실 그건 민주당 의원들도 힘들죠. 이렇게 엄청난 물량으로 공격을 당하면 멘탈 갑인 정치인들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점을 노리고 끝까지 개혁 입법을 방해할 것이기에 그래도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죠. 사실 이제는 최순실이 아니라 언론사들, 특히 조중동이 대한민국 기득권의 비선 실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주와 회사를 위해 진실과 정의는 아무렇지도 않게 패대기쳐버리곤 선동과 선전성으로 망고 적폐들의 본색을 드러내며 정권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로부터 광고 수주와 스폰싱을 받으며 호의호식하다가 뭔가 본인들에게 포커스가 가시기에 안면을 바꾸고 저널리스트로 변신합니다. 그러면서 취재와 폭로를 잠깐 보여주며 살아남고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득권과 결탁하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휘두르죠. 수많은 국민들은 그러한 양태를 깨달아보지 못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안도하며 금방 태평성대인 것처럼 방심하며 결국 어느새 이 긴장과 감시의 눈길을 거두어버리죠. 이러한 패단은 전두환 정권의 몰락 이래로 수십 년간 계속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여와 내부자들이 나오는 대중은 개돼지들이라는 대사도 사실은 인식의 각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자조적인 표현에서 기인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편과 기득권 언론에 대한 경계와 비판을 끊이지 않고 해야지만 잠깐의 상황은 아직도 정치에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모든 기득권 언론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주변자의 해석과 표현이 아닌 당사자의 발언 그대로를 찾아보는 수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전할 수 있음에도 전하지 않는 언론을 감시하고 비난함으로써 저널리즘에 대한 국민인식을 바꾸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끝으로 일베들 아마도 뒤에서 엄청나게 부들부들할 겁니다. 조우전 법무부 장관님께 고소를 당하면 감당이 될까요? 장관 전 국내 최고 권위의 법원자였던 분인데 일베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어마어마할 듯합니다. 반드시 꼭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교육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깨어있는 국민분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